우리는 오늘 전라북도 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주 하면 여러분은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고풍스런 한옥과 한상 가득 차려진 한식, 전주에 오면 꼭 입어야 할 것 같은 한복까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전통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그럼 이런 풍경은 어떤가요? 너나 없이 흥겹게 빠져드는 뉴올리언스 재즈와 전주 한복판에서 즐기는 이탈리아 문화와 감성, 한국인이 사랑하는 관광도시 전주는 지난 2020년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기점으로 세계인이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전주. 세계인이 사랑하는 전주만의 전주다운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오늘 그 답에 한 발자국 다가가 보려 합니다. 후백제의 도읍이자 조선 왕조의 발원지, 그만큼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품고 있는 곳, 전주입니다. 전주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명실상부한 관광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정한 천만 관광도시. 이제 전주는 다시 찾고 싶은, 더 머무르고 싶은 세계인의 관광지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죠.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한국의 대표 관광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전주를 비롯해 부산과 안동, 강릉과 목포가 그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관광지 전주의 매력과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받은 건데요. 전주는 서울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뉴욕 여기를 따라가서 안 돼. 전주는 전주만의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못 봐요. 여기 아니면 못 먹어요. 여기 아니면 체험을 못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버원이 아니라요. 전주만 갖고 있는 온리원을 우리가 찾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를 대표하는 세계인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전주에 지원되는 예산은 2024년까지 500억 원. 전주시는 여기에 시비 600억 원과 도비 200억 원을 더해 총 1,300억 원을 관광 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에서 세운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150만 유치, 그리고 4만 명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해 생산성 높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 전주시는 관광의 폭을 넓혀 세계인들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밤을 적신 재즈 뮤직 페스티벌이 있죠. 특히 전주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스하고 교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뉴올리언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즈, 그리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판소리, 저희가 이 두 가지의 루트를 깊게 들여다보니까 둘 다 하늘 흥으로 승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동안에도 다양한 관광지를 발굴하고 관광상품 활성화에 노력해온 전주. 그 덕분에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전주란 공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연 또한 선물처럼 준비되어 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지역에 전해져 온 유무형의 유산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다양한 공연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 전북예술회관에서 선보여지고 있는 몽연은 백제의 새로운 부흥을 꿈꾼 서동의 이야기를 판소리와 다양한 영역의 예술들로 풀어낸 이색적인 공연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닌데 되게 이 공연으로 제가 오늘 여행 온 게 되게 풍요로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전주는 좀 한옥과 그런 한국 전통 문화가 있는 곳이니까 이런 공연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관광자가 붙었잖아요. 관광 브랜드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관광하고 연계돼서 지역에 있는 관광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킬러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좀 하자.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의 일자리,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뭔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목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고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상설 공연들이 꾸준히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공연을 전주의 핵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신사의 나라, 영국. 영국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몇몇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빨간 2층 버스, 여왕의 근위병과 중절모를 쓴 신사. 문화예술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비틀즈와 해리포터를 생각할 겁니다.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영국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불문율. 그것은 바로 영국에 왔다면 런던에서 뮤지컬이나 연극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런던에서 공연을 즐기는 이들의 숫자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 경기 관중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건 이미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런던에서도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 웨스트엔드. 바로 여기서 캐츠와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맘마미아와 같은 세계적인 뮤지컬이 제작돼 관객을 열광시켰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며 놀라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이 티켓, 입장권을 사서 보는 문화상품 중에 단일 장르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작품이 있는 것은 영화가 아니고요, 공연인 뮤지컬입니다. 예, 지금까지 가장 돈을 많이 번 작품은요, 디즈니가 만들었었던 라이언 킹이라는 작품이에요. 원래 처음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지만 이 작품을 가져다가 무대용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얼마의 매출을 기록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약 9조 3천억 원이 넘는 이 티켓 판매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라이언 킹이 지금까지 그 뮤지컬 공연이 판 티켓 매출 액수는요, 스타워즈 시리즈를 다 합치면 한 이 라이언 킹의 4분의 1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작품 역시 영화가 아닌 뮤지컬입니다. 예, 바로 뮤지컬로 만들어진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작품인데요. 거의 8조 9천억 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3위, 영화가 한 3위쯤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3위도 역시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뮤지컬 캣츠입니다. 예, 8조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첨단 디지털의 시대에서 아날로그 예술 장르인 뮤지컬의 놀라운 부가가치는 듣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생생한 기록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입니다. 뮤지컬의 본고장, 미국 브로드웨이와 함께 연극과 뮤지컬의 메카이자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곳. 그 명성답게 이곳은 연일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We're here today to see this, but also tomorrow my daughter is graduating from university. So we have her graduation ceremony. So we are doing that tomorrow and this today. We're here for the Laver Cup, the tennis tournament tomorrow.
Roger Federer is having his last professional tennis match, and we always love this musical, so we try to combine the two. 배우들에게도 기획자들에게도 웨스트엔드는 꿈의 무대 또는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I performed in the West End back in 2014, so this is my first time to be back since then. So like, it's a massive deal, and it's a massive deal for all these guys, and everybody has come their own journey through, whether it's London, the West End. I think it's the prestige of the West End. When you grow up doing theatre, everyone always talks about the West End, and like that's the place to aim for, and it's the lights and the glitz and the glamour, and so to be able to be taking this show there, it feels really special. It's 무려 16세기부터 연극의 역사가 전해지는 런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크리스토퍼 말로와 같은 저명한 작가들이 남긴 시대를 초월한 작품부터 현대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특별한 공연이 무대에 올려질 수 있었던 데는 정책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And the government supports this with a particular scheme called theatre tax relief. So all of the money you spend before you start doing the show, so rehearsals and instruments, and you get tax relief on that. So the government will give you money back for the amount of money you spend to start the show. And that is a huge influencer on our ability to bring a show because it's expensive. But if you have in your mind, the government is going to give me 40% of my money back. 낯선 도시에서 만난 공연의 여운을 안고 사람들의 발길은 공연장 인근의 다른 상가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연으로 인한 지역의 활력이 고스란히 지역의 경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The creative industries are really important in terms of the British economy, the British identity. So altogether they're worth about £116 billion. They're 1 in 8 jobs for British musicals. And I'd say that there would be a sort of slither of, economic value just in terms of people going to the musicals. But then there's also sort of value beyond that, which is about people coming to visit Britain to go to the West End, people who go to the West End going out for dinner. So these are all kind of spillover effects.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연의 도시에서 보고 느낀 노력들. 이를 전주에 적용해 공연으로 관광객들을 모여들게 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부가가치까지 유발시킬 순 없을까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고장만의 공연을 고민해온 김정수 교수. 극작가이자 연출가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창극 같은 경우에는 서울 국립창극단과 전라북도 도립창극단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명창급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 이미 수준은 대표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오는 이제 친구들, 외국인들은 그런 공연을 보여줍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한국에 와서, 전주에 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채널, 통로, 이런 게 없어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더불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간들이 갖춰진 전주. 그렇다면 이곳에서 전주만의 전주다운 공연을 어떻게 선보이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전주라고 하는 공간적 환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스케일 큰 공연, 예를 들면 무슨 뭐 중국의 무슨 인상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할리우드의 무슨 쇼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 건 어렵거든요. 맞지도 않고 지역의 정서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한옥을 이용한 야외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이 전주에 오는 분들의 어떤 욕구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전주 사람도 정서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한옥에서 4달 동안 진행된 한옥 정원 콘서트. 이 공연은 전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옥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소리의 고장 전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관객들도 한옥에서 펼쳐지는 이런 인디 음악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새롭고 신기해하는 느낌이었고요. 우연히 여행으로 전주에 오셨다가 노랫소리에 끌려서 들어오셨을 텐데 노래를 즐기면서 또 전주의 정취를 느끼시고 한옥에서의 약간 여유로움을 좀 만끽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표정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주 경기전 일대에서 진행된 조선팝 페스티벌은 관광 거점 도시 전주의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기획된 행사였는데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전통 가락의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의 본고장 전주를 알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이 부분들이 어떤 그 소비나 사람들의 향유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즐기는 층들이 소리가 좋기는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만 똑같이 즐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유서 깊은 소리의 고장임을 절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방식과 풍성한 내용의 공연들이 연일 한바탕 펼쳐지는 전주. 촬영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던 취재진의 눈에 들어온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름 휴안기에 휴식을 취하는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 백중절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요. 개인의 안위가 아닌 전북도민 모두의 번영을 기원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잊고 지낸 우리 민족 고유의 공동체 의식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에겐 어떤 풍경으로 다가왔을까요? I liked it very much. It was very impressive to see with the traditional clothes, with the colors, the traditional dances, the music. For me, as from a Western country, to have the possibility, the opportunity to see, to have this insight in Korean culture, that was awesome. That was just great. So I liked it a lot. Yeah. 유형의 관광 상품은 그 자리에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무형의 이런 유산들이 살아 숨쉬는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 1년 12달 전라북도에서 계속 이어져야지만이 진정한 관광의 상품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를 찾으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공연의 필요성. 이 작은 라이브 공연 공간에서 다시 한번 그 힘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동시에 음악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여온 안태상 씨. 이제는 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락 음악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한옥마을과 이제 그 컨텐츠가 좀 상반되는 면이 있지만 아주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든 아니면 20대든
다 각자 또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매료가 돼서 이제 한옥마을에 이제 1년에 뭐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오고 있습니다. 7년째 같은 날, 같은 시간마다 이어져 온 공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싶어 무료로 공연을 이끌어왔지만 말 못할 고충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은 많죠. 일단은 아무래도 뭐 전문 공연장이 아니라서 소리를 만드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술들을 많이 마시니까 그 공연자를 가볍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되긴 하죠. 무대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이런 공연들이 많아지고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행정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가 앞서 만나봤던 영국 런던의 경우 이미 오래전 창조적인 예술 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있습니다. The Creative Industries Policy and Evidence Centre was set up to try and improve the level of evidence that government is using to make decisions when it comes to the sector. So it was actually funded by government about 5 years ago. Nesta, which is the organisation that leads that centre, is much older and really is what we call an innovation foundation. So it's inspiring innovation in lots of different ways, funding, policy, really across the board. And we're a core part of sort of defining the creative industries in the UK about 20 years ago. 런던에서도 그 역사가 깊은 리릭 극장. 1888년 역사가 시작된 이 극장은 매주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술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능을 찾아줌으로써 아티스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죠. Our work ranges from different strands, which include our education work with schools, both primary and secondary, further education, i.e. college or higher education, university. All of our work is low cost or free, so we deliberately keep the prices low and offer bursaries for every single class or activity that we do. I'd say a good 80% of our programs, if not more, are free.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곳에서 2년 동안 함께 일하며 예술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극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스태프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예술인의 꿈을 키우고 길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We offer it to the young people free of charge. We take on 10, and not only is it free, but as I mentioned, they also get a bursary financially to help them with their learning. We deliberately deliver a schedule a year in advance, part-time, so they can find flexible employment to support them in their studies. Our key kind of vision and value for this is that the young people can earn while they learn, so you can be learning and earning within theatre at the same time, as opposed to the more conventional university model, which is that you do all your learning and then do your earning your wages. We want to make the two feel like they can coexist at the same time and really push those young people into the industry. 리릭 극장은 주민들을 위해 모든 공간도 오픈해 놓은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대여해 자신만의 창작 활동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요. So for a majority of them it starts at school. We give away free theatre tickets to all of the schools within our borough when they're in year 5 to come and see our pantomime. So for someone that might be our first point of engagement. So here at Lyric we have an opportunity called Free First Night, which the first preview of every show that we do on our main stage. Local residents from our community can apply for a free ticket. 리릭 극장과 같이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극장이 영국 전역에서 무려 663곳에 이릅니다.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영국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일상적으로 즐기는 성숙한 문화예술인으로 육성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공연은 특별한 날, 특별히 시간을 내 즐기고 만나는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장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연들은 어쩌면 을에 봐왔던 것이고 을에 느껴왔던 감성이기에 특별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문턱을 낮춰 누구나 언제라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발굴하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지역의 공연을 즐기며 자랑스러워하는 시민들의 애정이 뒷받침돼야 하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볼 과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역의 극장을 찾아 연극을 보는 다니엘과 마리사 커플. 런던 시민들에게 공연을 비롯한 문화활동은 특별한 여가 활동을 넘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일상입니다. But West End's a spectacle, I think. Yeah, like yeah. It's a big spectacle, and it's a great thing for tourists coming down because you have this spectacle to go see. And for British people, I don't know, living in London for years, I love the West End. It's so exciting to be close to that, near that. But there's also something really in the beating heart of like fringe and smaller theater, and knowing that there's such a mixture in London. 다니엘 커플이 오늘 즐길 공연은 위대한 개츠비의 몰입 버전입니다. 이곳의 공연장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배우와 관객이 가깝게 소통하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바탕 쇼와 같은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과 배우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받게 됩니다.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공연 관람에 아낌없이 지출을 하는 시민들. What did you enjoy? How much did you enjoy that? Yeah, it was amazing. Yeah, it was really good. Yeah. Yeah, it was great. I mean, you just got pulled away. It's so many different. It was fabulous. Did it feel that they make your life more richer, maybe? Yeah, of course. Yeah. What would we be without theatre? We'd be bored all the time. Yeah. 어느 특정인들만의 문화가 아닌 시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의 권리. 시민 모두가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문화 속에 오늘의 예술 강국, 영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얼씨구 나절씨구 차절씨구 나절씨구 전주에 오신 분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얼씨구 나 반갑소 차절씨구 나 반갑소 무슨 멋으로 왔소 전주를 무슨 맛으로 왔나 뭘 보러 왔나 그렇지 콩나물국밥이 끝내주고 풍남문 교동으로 가면은 칼국수다 아주 맛있어요. 좋은 관광 오시고 또 봅시다. 바이바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즐기는 전주 시민들의 모습. 다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예술이 일상이고 일상이 예술인 이곳이 바로 전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정말 풍류의 도시, 맛과 멋의 도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 전주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상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을 그러면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 예향의 도시, 풍류, 맛과 멋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전주 시민들의 일상에서 그것이 녹아들어져 있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파란 도시여 넘고 이번 신년에 곰초리나 바르리라. 자타가 공인하는 풍성한 소리 문화의 도시. 우리 고유의 음악과 더불어 다양한 음악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맛과 멋을 아는 사람들이 어우러진 전주. 그 맥을 이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꿈을 풍성히 키워준다면, 예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연을 선보일 뒷받침이 확실하다면, 그들의 노력을 알아주고 함께할 시민들이 있다면 전주는 자연이 풍성한 공연 문화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전주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관광 요소, 바로 음식인데요. 풍부한 물산과 넉넉한 인심이 만들어낸 한상 가득 차려진 한식과 콩나물 국밥, 비빔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전주 음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최근 전주 음식의 계보를 정리한 이가 있습니다. 첫째, 관찰사라고는 권력 왕권을 대신하는 권력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관찰사가 먹는 밥과 그가 또 상물림을 해가지고 주변에 나눠준 것들, 그 다음에 전라도에 53 군현이 있었는데 회의를 하려면 전주에 와서 자고 그러고 가야 합니다. 전주에 와서 잘 때 그 자는 하숙집이 영집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영집이 전주에 53개가 있었어요. 소위 수령들이 다 전주에서 자고 먹기 때문에 인류 밥을 만들고 인류 집을 제공해야만 했기 때문에 수령의 밥과 더불어서 이게 시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영집이라고는 이 수령들의 밥이 전주에 내려오면서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 덕분에 전주에는 전주만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선보여온 자랑스런 명인들이 있습니다. 유인자 대표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희 시댁은 이제 저 상할머니부터 전주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표본이 전주 음식인데, 이런 전주 음식을 좀 체계화 시켜보자 해가지고 제가 서울 궁중음식연구원을 다니면서 궁중음식 공부를 한 10년 넘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궁중음식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 게 전주 음식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역의 식재료와 집안의 비법, 명인들의 자부심이 어우러져 풍성하게 채워진 전주 밥상. 이런 요소 덕분에 전주는 미식가들이 사랑하는 맛의 고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만의 독특한 식문화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됐는데요. 전주는 잘 차려진 한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고 풍성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주를 찾아 전주만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전주의 음식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역민의 자랑이 되고 관광객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변화를 거듭해 왔을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 만난 사람. 바로 미식의 왕국 스페인에서 요리를 배우고 그곳에서 민박 겸 레스토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문정 셰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음식의 매력은 이제 일단 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에 따른 다양한 조리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일단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방이 많고 각 지방마다 음식 문화가 굉장히 뚜렷하면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그 고유한 음식 문화 플러스 셰프만의 고유한 개성, 철학, 그리고 감각, 국제적인 감각, 이게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새로운 스페인 음식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관광 대국 스페인. 투, 플라멩코, 축구. 그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건 바로 스페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찾은 이들의 필수 관광지.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기억 속의 전통시장과 달리 누가 봐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풍성한 먹거리와 식재료가 있어 지역민들 역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은 시에서 민간에 임대를 하고 관리 또한 철저히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최상의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A veces es más caro que en los supermercados, pero la calidad también es muy buena y no son productos envasados, son del día a día. ¿Y cuántas veces viene? Dos veces a la semana. 시장에 오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인 스페인 사람들. 장만 보는 게 아니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를 누리는데요. 나이 든 세대뿐만 아니라 무슨 젊은 부부, 아이들, 아무튼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서 만나는 곳이 시장이에요. 거기에 오래 머문다는 뜻은 그걸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경쟁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매일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신선한 재료를 팔아야 되는데요. 마트가 아닌 시장에서 장을 보는 젊은 커플의 모습이 낯설진 않으신가요? 이 커플은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을 찾아 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Sí que es verdad que comprar en mercado, como el producto es más de proximidad, sí que es más caro. Pero nosotros valoramos más la calidad del producto que no comprarlo en una gran superficie, que realmente el producto ya lleva muchos días, se fabrican grandes cantidades, al final esto son pocas cantidades y el producto es fresco, es de... 스페인의 독특한 식문화도 이런 문화에 기여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남자들이 장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하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식재료든 가장 좋은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외식 문화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습니다. 늘 최상의 재료로 직접 음식을 하는 스페인의 문화는 스페인을 미식 강국으로 만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조차 좋은 재료를 알아보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셰프들은 식재료 선정부터 메뉴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En este caso, nosotros que hace varios años comprábamos en un mercado de superficie grande, ¿no? Como un supermercado grande, la carne pues está más dura, no tiene tanto sabor, cuando la haces suelta mucha agua, por ejemplo. Y en este caso la carne que hemos cocinado y que nos hemos comido estaba muy sabrosa, estaba muy tierna, estaba jugosa y todo esto se disfruta a la hora del paladar, aunque sea un poquito más caro. 스페인이 오늘날 지상 최고의 미식 도시로 손꼽히는 데에는 김문정 셰프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신선한 식재료 공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바다의 영향으로 사시사철 신선한 채소와 수산물 공급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좋은 식재료가 있으면 좋은 음식이 나오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좋은 레스토랑이 생기고 이거는 그냥 순리잖아요.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식자재 값이 너무 비싸요.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이번에 인플레 오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요리 질이 확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좋은 요리를 하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재료와 더불어 셰프들의 열정이 미식 강국 스페인을 만든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데요. 취재진이 찾은 곳은 인구 20만의 도시 산 세바스찬입니다. 이곳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미슐랭 스타 식당을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트로피가 셰프의 범상치 않은 이력을 대변해주는 이 레스토랑은 페드로 셰프가 47년을 한결같이 운영해온 곳인데요. 그는 스페인의 음식 관광을 잇게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Bueno, yo creo que nosotros hemos sido promotores del turismo gastronómico. Pues lo que conseguimos hacer es que la gente empezase a venir a San Sebastián por el objetivo de la gastronomía. Visitar a uno, a otro, a otro. Es por eso, luego también yo participé y fui presidente de una asociación española que se llamó Destinos. Y son destinos turísticos, para lo cual había que ser ciudades que tuviesen atractivos gastronómicos y también culturales para que tuviesen la posibilidad de, perteneciendo a este grupo, publicitarse en el mundo como destinos turísticos. 음식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스페인답게 페드로 씨의 레스토랑에서 한국인 셰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음식을 배우고 있는 이소미 씨인데요. 일단 스페인에 살고 있는 한국인 관점으로 보면 조금 스페인은 테크닉적인 부분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사실 전통적인 스페인 요리는 좀 그냥 무난하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돕꿔줘서 스페인 요리가 더욱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레스토랑 안에서도 이런 여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 자체도 사실 한국 레스토랑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요리를 연구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식재료와 전통을 기반 삼아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시도해온 스페인 셰프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미식의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식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사랑하는 음식은 바로 핀초스인데요. 스페인의 전통 음식을 부담 없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접시에 담아낸 음식입니다. 물론 메뉴는 무궁무진하죠. 풍성한 식재료에 셰프들의 창의적인 도전과 개성이 담긴 다양한 음식들. 스페인을 찾는 이들 중엔 이 핀초스 투어를 위해 떠나온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Qué es un pincho? Es una elaboración de cocina en miniatura. Un plato, como si fuese un plato de cocina, pero en miniatura, con sus respectivos ingredientes, y en este caso buenos ingredientes y buena materia prima, como puede ser nuestro pescado, nuestras hortalizas y todo combinado. La verdad que se hace un bocado, es un bocado para poder degustar
en vez de un plato grande. Puede ser un pincho, un plato en miniatura. Si no hay pincho en San Sebastián, ya vendría mucho menos, ¿no? Menos gente porque habría menos atractivo, aunque la ciudad lo merece, la ciudad es muy bonita, pero la gastronomía, el pincho, la comida es fundamental. 스페인을 여행하는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페인 피레네 산맥 기슭의 탄광마을 올로트인데요. 이곳은 본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엔 독특한 스타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호텔이 자리해 있는데요. 물론 이 호텔 하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곳엔 호텔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식당이 자리해 있습니다. 지역의 건축가 세 사람이 공동 작업한 레스콜스 레스토랑으로 그들에게 건축계의 로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커트 상을 안겨준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민이 피레네 산맥의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는 공간을 창조해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Y la verdad es que de la gente que viene en el restaurante hay un tanto por ciento muy importante que son gente extranjera. Que el hecho de que venga gente y que demos a conocer la ciudad de Olot, pero bueno, también la dan a conocer los arquitectos de RCR que fueron Pritzker de Arquitectura en 2017, yo creo que mucho más que nosotros. Y bueno, son sinergias que se crean, ¿no? Y que son positivas para todos, para la... 지역의 건축가들이 창조한 이색적인 건축물. 여기에 지역에서 난 로컬 푸드로 만든 음식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한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농장까지 운영하며 모든 식재료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레스콜스 레스토랑. 농장 관리인을 고용해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Gente viene de lejos que a veces dice que es porque son cocineros y a veces incluso no son ni cocineros, pero dicen hemos visto o escuchado hablar del restaurante, vienen desde Nueva York, sí, de sitios la verdad que muy esto lejos y vienen para es conocer. Es muy emocionante saber que gente que viene de tan lejos, después da un poco de miedo, ¿no? A ver si estás a la altura o no de tantos kilómetros, pero al final intentamos siempre hacer una cocina muy humilde pero muy sincera. 지역과 관련된 지역에서만 선보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작은 탄광 도시에서 이제는 필수 관광지로 자리를 잡은 스페인 올로트. 전주에서도 이런 풍경을 만나볼 순 없을까요? 전주 음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콘텐츠와의 콜라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영화제로도 유명하고 또 판소리로도 유명하고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과 영화 내지는 뭐 음식과 어떤 기술, 음식과 전통 문화 등등의 콜라보가 되면 그것이 또 음식 관광의 한 테마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도시의 성공 조건, 그 지역만의 문화와 유무형의 자산, 거기에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의 애정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결과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의 성장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함께 나타나며 전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전주 시민들이 관광객을 바라볼 때도 그냥 와서 시끄럽게 놀다 가는 사람이거나 그냥 돈을 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전주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전주시를 같이 만들어가는 구성원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청결이라든지 이제 친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글로벌 관광 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올라가게 저희가 이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전주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사랑하고 즐기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 정체성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거를 세련된 감각과 국제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기다운 것이 될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무언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지역민들이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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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초장.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찾은 관광 도시의 성공 조건. 그 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전주가 전주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의 진정한 모습을 잘 다듬고 더욱 사랑하는 일.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도시 전주를 만들 가장 큰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